9월 16일 수요일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해외 거주 동포들이 바라던 한국 입국 시 시행되는 2주간 격리 면제가 발표되면서 시카고 총영사관에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 장병원 민원영사는 윈TV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 동포들이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차분하게 기다려달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미국 공간에서 이런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가지고 혼란을 겪으시는데 지금 좀 차분하게 좀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 방침만 정해진 상태이고 세부 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상세 절차 같은 게 구체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질병관리본부 측에서도 사실은 공간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항들은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관계 증명서가 있는 분들은 가장 쉽게 확정되실 거고요. 이제 뭐 이름 변경이 이렇게 분들이나 체인지 이런 네임 페티션은 서비스 서류를 꼭 챙기셔야 될 거고요. 한국 서류가 없는 경우에 지금 사실 좀 이렇게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아포스티어를 미국 같은 데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을 시간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아마 사실은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초기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혼란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해외 예방 접종자 국내 거주 직계 가족 방문 사유 격리 면제서 발급 안내를 공지했으며 11가지 사항의 질문 응답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직계 가족의 범위에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직계 가족은 말 그대로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 그리고 이제 밑에 자손들 그게 직계 가족들, 형제 자매는 직계 가족의 다이렉트 패밀리가 아닙니다. 계략적인 사항 같은 거는 상당히 상세하게 계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서약서나 양식 같은 게 확정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문의를 하시면 기본 방침만 정해주고 현재까지 서약서라든지 기본 장치 없으니까 저희들 구체적으로 답변 못 드리는 상황이 많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 드리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쭉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한국을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아마 7월 중순까지는 이 제도 때문에 아마 대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한국 여행은 가능하시다면 격리 면제 해외 접종자들 경우는 7월 중순 이후로 미룰 수 있다면 미루는 것도 검토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장병원 민원영사는 7월 1일부터 격리 면제서 발급 업무가 시작되면 총영사관의 다른 업무의 마비가 예상된다며 한 달여 정도 시범 운행 기간을 갖지 못하고 시행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식으로 7월 1일 날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네. 사실은 총영사관은 그 업무에 매진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다른 업무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사실 일요일 이후에 전 미주 지역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 전화량 폭주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 보고 있거든요. 네네. 단계가 지금 안정화될 때까지는 사실 저희들은 다른 업무를 할 여력은 거의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약간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생각지도 못한 것 같고요. 우려스러운 거는 네. 아마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생각지도 않는 효과가 나타나면 오히려 또 한국 여론이 급작스럽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렵습니다. 사업 목적이나 공익 목적은 사실은 이제 제2공간에서는 이제 형식적으로 이때까지 발급만 해주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은 산업부와 중소기업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85% 중소사업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마 일원화시켜가지고 산업부와 중기부에서 직접 발행하는 식으로 지금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2공간이 인도적인 목적의 직계 가족이 확대가 되면 업무가 지금 폭주해가지고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제2공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 목적은 아마 해당 부처로 완전히 이관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2시간, 3시간가 안 된다 하시고 강의하시는 분도 많고요. 근데 그게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뉴욕이나 앵커리지까지 워싱턴에서 앵커리지, 괌까지 지금 다 그러시니까요. 지금 저희들도 물론 힘들지만 지금 우리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넘는데 그거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니까요. 지금 정말로 이해와 양해와 협력과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6일 전 미국의 가톨릭 주교들이 온라인 전국 집회를 가집니다. 이 자리에서 미주 가톨릭 주교협회 USCCB의 교리위원회가 향후 회의에서 투표를 위해 제출할 교회 성찬에서의 낙태 권리 지지자들이 성찬식 참여 자격에 대한 박탈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한 낙태를 공개 지지했으나 취임식 때 성찬을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난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활동 중인 273명의 주교들 중 이에 대한 신속하고 공격적인 조치에 반대하는 주교들도 상당수 있어 낙태 지지자 배제 결정이 순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주교들은 성찬식 배제 결정 항목을 간단한 과반수 투표로 의지해서 제거하도록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런 조짐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투표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은 노예제 폐지와 제2독립기념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명 준틴스로 알려진 6월 19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서명 후 곧 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유일한 반대표였었던 공화당의 론 존슨 의원이 반대 의견을 철회함에 따라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주 및 지방정부는 이날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더 많은 기업과 대학들이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865년 6월 19일 약 2,000명의 연합군 병사가 텍사스주 갤버스턴에 상륙해 노예 해방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판사가 공공토지와 수욕에서 새로운 석유빈 가스 시추 임대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일시 중지 행정명령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지방판사 테리 도티의 이번 판결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12개 이상의 주에서 바이든의 임대 중지 명령에 대한 소송에 따른 판결로 알려졌습니다. 내무부 대변인은 해당 부서가 검토하는 동안 판결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주들은 연방 토지와 수역에 대한 새로운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위한 임대가 중지되면 해당 주들의 복구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밝히며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알렸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절반 이상이 암과 미숙아 출산을 포함한 심각한 건강 위협 우려가 있는 독성 산업화합물로 가득 차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노틀담 대학 연구원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30개 이상의 화장품을 테스트한 결과 파운데이션과 눈 부위 화장품의 56%, 립 제품의 48%, 마스카라의 47%가 불소를 함유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불소 함유 사실은 이 제품들이 과불화 옥테인 물질 PFAS를 함유하고 있다는 지표이며 PFAS는 열과 기름, 얼룩의 저항에 프라이팬과 카펫 등에 사용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초당파 상원의원 그룹이 화장품 및 기타 미용 제품에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함에 따라 발표됐습니다. 개인 미용품 협회는 수석과학자를 통한 성명에서 소량의 PFAS가 화장품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FDA의 안전요구 사항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노틀담 대학 연구팀 교수는 PFAS는 사라지지 않는 물질이며 혈액 속에 머물러 축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시카고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자동 위반 티켓 발부 기준을 기존의 10마일에서 6마일 초과로 낮춘 뒤 한 달 동안 수십만 건의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시카고 전역의 과속 단속 카메라들은 속도 제한의 6마일 초과 차량에 대한 단속 및 벌금 티켓 발부가 시작됐습니다. 3월 1일 전 5주간 발행된 위반 티켓은 약 3만 5천 건이었으나 변경 이후에는 같은 기간 동안 약 40만 건에 달하는 티켓이 발부됐고 벌금 총액은 약 87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발행 숫자는 10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일부 시민들과 시의원들은 이 과속 기준 변경안을 다시 10마일 초과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지만 시카고 시장실은 이에 대한 답변에 2020년 시내 보행자 사망률이 45% 증가했으며 시속 30마일에 치였을 때의 사망률은 50%, 40마일에 치이면 생존율은 10%라며 보행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6월 16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3,435만 2,057명, 신규 확진 12,580명, 누적 사망 61만 5,706명, 신규 사망자 수는 352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857만 8,701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38만 8,338명, 신규 확진 352명, 누적 사망 2만 3,104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26명을 가리켰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12세 이상의 67%가 첫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